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스승의 날이네요. 자,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트럼프한테 글로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면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기자분들이 기사거리를 찾아다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특종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고 트럼프 계정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사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5G 전성시대다.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네, 지금 주가로 보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수급이 별로였는데 코스닥은 기관이 좀 들어왔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시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반등이 살포시 나왔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된 개파락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했다. 미국이 좀 약해졌어요 이제. 그동안 미국이 더럽게 세네요라고 제가 부러워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더럽게 세네요, 참 부럽네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약해졌네요. 약해져서 음봉 나오고, 요 음봉 이거를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돌파를 못 해주고 밀려 있다. 어제도 돌파 시도 나왔지만 밀려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생각보다 좀 약한 구간이다. 미국이 강해지려면은 역시 반등이 세게 나와가지고 26,100포인트를 재탈환하는 게 미국이 강해지는 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낙관론을 펼쳤죠. 그래도 낙관론, 이거 무역협상 된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꿔서 그런 거다. 맞는 말이죠. 그동안 꾸준히 이제 협상을 해왔는데 베이징하고 워싱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다 해서 거의 다 돼 있는데 중국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거.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가 1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버텨. 지준율 인하 준비 미리 다 해놓고 발표해, 버텨 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나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화가 나는 거고, 우리도 화가 나는 거고, 저것들 왜 이렇게 질질 끌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시진핑은 중국을 위해서 지금 하는 저 협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얘네 자국을 위해서 대통령 주석 이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가 자국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건 맞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펼친 것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많이 있죠, 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이번에 정권이 또 바뀐 건데,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애매한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조금 나아요. 나스닥은 개파락 나와서 좀 대신 낙폭이 좀 더 컸지만 음봉을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나스닥 이놈은 진짜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나스닥은 좀 더 강하다. 일단은 요 7,800포인트를 넘어가줘야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탈 안 하고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탈했어요. 빠르게 회복하면 빠르게 회복할수록 역시 나스닥 세계 최고야, 짱짱맨,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스닥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동은 하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다. 7,800만 회복하면은 큰 시름은 없고 여기 이탈만 안 하면은 결국은 다시 가려는 모양, 혹은 적어도 박스권은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굴기, 이걸 막는 거고, 중국의 굴기를 막는 거고, 중국은 또 이거를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이 최첨단 이제 기술을 얻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싶거든요. 얘네는 항상 세계 제패의 꿈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안 돼. 지들이 인구 많으니까 이거 노려가지고 내수진작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네 중국에 들어와서 물건 팔아 먹어라. 대신 여기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장 지어서 생산한 다음에 기술 이전해라. 우린 기술을 빨아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넨 당장 돈 벌고 우린 기술 빨아먹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기간과 비용을 들여서 남들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왜 중국에 넘겨요? 근데 중국은 이거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합작법인 뭐 합작 회사를 한다? 뭐 이러면은 그게 다 중국 거래.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을 넘겨야 된대 중국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트럼프가 좀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중국에다 팔아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현기차, 현대차 특히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IT부터 이제 쭉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고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IT 쪽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서 중국에 공장 지었어요. 얘네가 우리나라 차 지금 잘 사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생산한 이 디스플레이 차 중국에서 사고 있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사요. 중국은 우리나라 거 안 삽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뭐 인력이 싸네 어쩌네 하면서 중국에다 공장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좀 쌀 수 있겠죠. 저렴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좋아요. 얘네는 한국은 연약한 국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물건 따위 안 사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공장은 계속 짓게 해야 돼. 왜? 공장을 지으면 기술 이전이 되잖아요. 기술 공짜로 빨아먹고 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공장을 지으면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SK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대규모 산업단지 반도체 산업단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형성되잖아요. 뭐 하이닉스 직원들 들어가야 되지 관련 협력업체들 들어가야 되지 하니까 대규모 단지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채용되는 인구가 있을 거고 근로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채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쪽에 거주지가 생기겠죠. 거주지가 새로 생기면은 병원, 뭐 학교,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뭐 기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관이랑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면 지역 사회가 발전한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계속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다 대입을 해봐요. 미국이 관세를 올려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몇 번 설명드렸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다 원하는 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냉큼 가서 지었잖아요. 심지어 신동빈 회장은 백악관으로 초대받았다 해서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보셨죠? 적어도 초대받았다라는 기사 정도는 봤죠. 롯데는 애초부터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인식이 잘 안 들죠. 롯데는 기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하든 잘 생각을 안 하든 우리나라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뭐 반반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롯데는 그냥 일본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반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홀랑 지어버리는 거에 대해 공장 짓고 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요. 뭐 SK 같은 경우도 뭐 지을 거고 뭐 다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런 도그 베이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멍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아주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욕을 해도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지금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매우 강한 위치에 있다.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하죠. 강한 미국. 뭐 얘네 당이 원래 그런 당이니까. 저기 뭐 이라크 가서 전쟁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뭐 하고 그 석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석유 쪽을 통제하고 이런 강한 미국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방위산업체 쪽에다가 이제 무기 살 수 있게 군수물자 판매할 수 있게 협상해주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 이 정권에서 우리나라에 이득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저기 중국이 저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나라에다 압박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무역전쟁이 이게 무역협상이 안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양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것도 좀 피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참고로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양복 하나 뽑아서 기존 여기를 제압하고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양호하겠다. 일단은 2130포인트 회복해야 되는데 한 번에 회복할지 아니면 맞고 밀렸다 갈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75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2130포인트를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은 다들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 기관도 매도, 금융투자가 단기라고 했죠.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팔았어요. 하루짜리 일장춘몽 단타. 약간 요런 느낌이죠. 대신 다른 기관 투신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랑 뭐 등등등등은 일부 매수를 했다. 뭐 근데 큰 금액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뭐 이 정도면 그냥 관망한 정도. 금융투자 빼고는 다 조금씩 샀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개인만 조금 샀고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1000계약 정도면 매도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매수 안 한 거예요. 요 외국인이 뭐 700억 그 주식 매도한 거나 뭐 선물 1000계약 매도한 거나 오히려 주식 700억 매도한 거보다 약해요. 이거는. 왜냐면 순식간에 1000계약은 살 수 있으니까 다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없는 수량과 같고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콜옵션 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위쪽에 요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을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저항들마다. 니네 여기 돌파 못해. 여기는 돌파해도 여기는 돌파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도가 나오면 안 돼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 매수보다 콜옵션 매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지수에는. 이거를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못 넘어가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넘어가죠. 넘어가도 다시 밀어내려요. 그러면은.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콜옵션 매도가. 풋옵션 매수는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득을 본다. 근데 매도했으니까 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는데 금액이 뭐 현저하게 차이 나죠.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니까 위에 지금 외국인들은 위에를 살짝 막아놓고 있다. 요렇게 막아놓고 있다. 돌파하고 싶으면 해봐. 나중에 다시 눌러버릴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수급이 변화해야 돼요.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세상이 바뀐 것 같아 하고 이게 매수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막혀있던 거를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일로 들어가세요 해서 돌파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근데 오늘 시장은 체감은 좋았죠? 체감은 왜 좋았을까요? 기관이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수가 들어왔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주 적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금 샀다 이 정도고 어저께 많이 샀으니까 오늘 기관이 사니까 관망하면서 그래 나도 사는 척 해줄게. 기자들도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라는 기사를 내는 게 좋으니까 사는 척 해줄게. 요 정도까지 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기관에서 600억 이상 매수를 했다. 요 구간에서 투신 오늘 투신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모펀드랑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보험도 보험치고는 꽤 잘 산 거예요. 이것도 많이 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 코스닥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은 엄청나게 산 것도 아닌데 3% 가까이 올랐어요. 2.7%가. 코스닥은 원하는 대로 했죠. 요 두 개 음봉 요거 정도는 제압을 해주면 그래도 위기는 벗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루 만에 해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해줬네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과거에 제가 한 10번 설명드렸죠. 코스피는 대변수에 취약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그 펀드를 들어가고 뭘 산다라고 하면 그냥 코스피의 대형주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대외 변수 중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유리한 거 있어. 우리가 실적이 좋아 아니면은 저쪽에서 얘네가 싸운다고 우리나라 거 기업들이 좋아져, 실적이 좋아져, 뭐가 좋아져.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MSCI가 도와줘, 뭐가 도와줘. 다 우리나라 온 우주의 기운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코스피는 최근에는 호재가 없었어요. 물론 하반기에는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미중무역 협상이 하반기에 된다라고 하면 뭐 호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MSCI도 이제는 슬슬 이제 끝날 때 됐고 이슈가 중국 쪽으로 끝날 때 그러면은 악재가 없어진 것도 호재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도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악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스피는. 그리고 실적이 받침되면은 실적 모멘텀 이런 식으로 또 언제 지금 코스피가 안 좋았냐는 듯이 코스피 좋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스피에 대한 저점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근데 조건은 미중무역 협상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름 되기 전에 가는 게 해결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길게 압박하든 짧게 압박하든 지금 정권은 이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정권은 오로지 온 우주의 정신을 북에다 지금 쏟고 있잖아요. 북한을 빨리 개방시키는 거, 내 임기 안에 개방시키는 데가 중점이 1위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적인 순간에 현직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크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은 중국이랑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거를 빠르게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을 개방시켰다는 거는 위대한 업적이 남을 만한 업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북한에다가 퍼다 주느냐. 저도 기분은 나쁜데요. 북한이 개방했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인 일인 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기존처럼 북한이랑 그 계속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으면 북한이 개방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당연히. 개방이란 얘기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제 개방을. 경제 개방이죠. 안 할 거잖아. 근데 이제는 요럴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그 해당 지금 집권당이 바뀌면은 가능한 건데 일단은 인정하자고. 뭐 나쁘게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뽑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거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죠. 개방이 된다면은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정권 안에 개방을 못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보자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미래에 보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죠. 저도 아쉬운 부분 꽤 있는데 굳이 그거를 뭐 집권하고 있는데 힘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뭐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펼치는 정책을 안 펼치는 건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 건 진행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한 정책이나 이런 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글로벌적인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쏟아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탈원전 쪽 이런 거가 좀 아쉬우니까 이런 거는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살짝 요거는 탈원전까지는 아니고 원전에 집중하지 않겠다. 요 정도로 말을 돌릴 수는 있는 정도는 돼요. 그러면서 슬쩍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없이 지금 은근슬쩍 원전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강하다. 오늘 보면은 5G 관련주나 뭐 이런 쪽들, 기존에 제가 언급드렸던 쪽들, 저번에 원익큐브 말씀드리면서 은나노와이어 뭐 얘기하면서 뭐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날라갔죠.
그동안 미리미리 언급해드렸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미리미리 봐두세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관심 종목. 종목은 지금 가려놨습니다. 매수일 해가지고 지금 좀 오래된 종목들 있죠. 한 분기 이상 지난 종목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구간에서 드렸다. 이런 구간에서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겠죠. 올려보면 최근에 거는 마이너스가 이거는 오늘 올라서 그런 거고 최근에 거는 마이너스 종목들도 많아요. 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가 많고 이렇게 크게 튄 놈들이 있죠. 마이너스 구간에서도 크게 튄 놈들이 이걸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포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강하게 간 놈들이 포트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수가 올라와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였던 놈들이 본전만 와도 계좌는 크게 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당장 매수해야 되는 거는 매수하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리스트에 같이 담아두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어디서 보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뭐 크게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기 홈에 오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에 여기 따라하기 서비스 있다. 요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돈을 내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고 유료회원 같은 경우 그때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은 저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거를 다 보세요. 다 하나하나 다 보세요. 무료로 드리는 거를 쓸데없는 이상한 종목 흔히 말하는 뭐 개잡주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은 거의 없어요. 저기에는 적어도 근본 있는 종목들 기업의 근본이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테마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영상 길게 안 찍기로 했으니까.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표시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제가 요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저희 회사 평가에서 제가 구독자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요게 안 좋아요. 댓글이 너무 적다. 이렇게 댓글이 적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다. 영상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조금 많이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